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바로 문신에 대한 역사를 준비를 했어요. 문신인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힙합 느낌으로 입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개량 한복 입었거든요. 문신의 반대, 무신 스타일의 옷을 입었어요. 자, 문신은 사실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런,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어떤 이제 깍두기 아저씨분들이, 조폭 아저씨분들이 이러고서 이제 막, 이렇게 탕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막 문신이 등짝에 탁 있고, 그래서 촥 일어났더니 문신 밑에 막 용이 막 꿈틀꿈틀거리고, 그러면 왠지 옆에 있는 남자분이 막 이렇게 막 괜히 쫄고, 사우나에서 조용히 나간다든지, 뭐 그런 장면이 웃긴 장면으로 나오기도 할 정도로, 문신은 그러한 조직폭력배분들의 그런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었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좀 정말 특이한 사람들, 약간 좀 진짜 예술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극소수의 사람들만 문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문신을 심하게 온몸에 전신 문신한 사람은 군역 기피로 문신을 쓸 정도로, 그러니까 군대 제대가 아니라 군대 면제가 될 정도로 문신은 약간 좀 혐오감을 준다. 그런 거. 그런 이제 좀 그런 식의 약간 우리나라에도 약간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TV에 봤을 때 너도 나도 문신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최근에 쇼미더머니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힙합 하시는 분들 문신 많이 하죠. 자, 도끼에 문신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돈 들고, 5만원권, 만원도 아니고 5만원권. 그러니까 이게 또 힙합이 허세 아닙니까? 허세를 부리면서, 이제 팔에다가 막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하는데, 도끼 같은 경우에 자기네 회사, 일리네어 일리네어를 이렇게 해놓고 자기 좌우명 같은 걸 새겨놓고 레터링 문신 같은 것들이라던가 이런 힙합 스타일의 문신들을 막 팔에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쇼미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문신한 거를 다 가리더라고. 긴팔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살색 테이핑을 해서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TV를 보면서 문신은 왜 가리지? 문신이 불법인가? 문신이 TV에 나오면 안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신기하게도 그런 스포츠, 이렇게 그러한 야구 중계를 보면은, K리그 중계를 보면은 야구 선수들 문신한 거는 이렇게 팔 이렇게 있고 다 보이더라고요. 야구 선수 문신한 건 또 테이핑을 안 해요? 뭐지? 스포츠 선수는 문신해도 괜찮고 가수는 안 되나? 그런 이제 변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송심의위원회 문신하는 걸 보여주면 안 되나 그런 걸 알아봤더니,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술, 담배, 지나친 폭력, 선정적인 장면 이런 거는 딱 명시되어 있지만 문신은 안 된다라고 써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혐오감을 주는 옷차림,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장식,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알아서 그냥 지우는 것 같아요. 이제 혹시 이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어쨌든 스포츠는 제재를 안 하나 봐. 스포츠는 이렇게 문신 있는 거 딱히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문신에 대해서 좀 다소 선입견을 가지고, 문신은 조폭들이라던가 범죄자라던가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문신을 보면 무섭다 저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문신을 많이 해요. 여자들도 제 조카도 목 뒤에 날개 모양 문신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여자애도 동생도 여기 팔에다가 이쪽에다 일자로 자기 아들 이름을 새겼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식의 그런 레터링을 하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대단하다고, 안 아팠어? 그랬더니 모성애로 견뎠다고. 야, 그러면은 문신 안 하면 모성애가 없는 거야? 자기가 친구한테 그게 장난쳤대. 문신도 안 하고 아들 이름, 애들 이름도 안 생기다 모성애가 없다고 막 장난으로. 그렇게 약간 좀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새긴다던가, 그리고 이제 커플끼리 사랑을 확인하는 문신, 커플 문신. 근데 커플 문신이 좀 위험하죠. 헤어지면은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 커플 문신이라던가, 그런, 요즘에는 패션 문신으로 좀 문신이 예전보단 다르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제 문신을 보는 우리들의 시각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오늘 문신의 역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문신은 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춤의 역사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예술적인 활동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예술 활동이 춤이라고 했거든요. 문신도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문신이, 제가 최초의 문신 한번 찾아봤더니 원시 시대부터 문신이 있었대요. 신석기 시대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꾸미는데, 예전에는 옷도 딱히 없고 뭐 장신구도 없고 하니까 어쩌다가 이제 문신을 알게 된 거야. 이제 몸에 흉터가 났는데 거기에 이제 재가 묻은 거예요. 이제 얼룩해지거나, 약간 옛날엔 더 비위생적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흉터가 이제 재와 함께 뭔가 얼룩이 생겼는데 왠지 멋진걸? 막 이러면서 언어로 멋지지 않냐, 우가 이랬더니 나도 막 이런 식으로, 나도 다칠 거야, 우가 나도 뭐 이게 무슨 재를 닿더니 이렇게 됐어, 나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만들고, 막 이런 식의 원시 시대에서 자기를 꾸미는, 몸을 장식하는 용도로, 다양한 용도로 이제 문신을 새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000년경에 이집트 미라에서 문신이 발견이 됐어요. 이집트 미라에서는, 이제 이집트 문신을 보면은요, 이제 미라를 직접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흑백으로 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미라를 직접 보여주기에도 좀 다소 야하고, 그리고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시면, 뭐 죽음의 신부 조각에 남긴 문신 흔적,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문신을 남겨놓기도 했고요. 이건 뭐지? 팬티를 문신을 표현한 건가? 그리고 이쪽에, 이건 아무네트의 문신입니다. 아무네트, 최근에 미이라에 나왔던 그 여자 아닌가? 아무네트. 근데 아무네트의 문신인데, 여기 배 쪽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 막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래서 미이라의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고대 2000년, 기원전 2000년경에 미이라에도 문신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훨씬 옛날에도 문신이, 1991년에 최근에 발견된 문신이 있어요. 자, 1991년의 문신은 1991년 10월에요. 알프스산에서 어떤 사람이 발견됐는데 얼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뭐지? 조난객인가? 이렇게 봤더니 옷차림이 심상치 않아. 막 이렇게 옷도 안 입고 있고 약간 원시 부족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봤더니 청동도끼를 들고 있는 거야. 완전 옛날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냐면 기원전 3300년경. 기원전 3300년경이면 기원전이라는 거는 BC, 예수 탄생 전. 그럼 지금은 예수 탄생 이후 AD 201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넘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여 전에 죽은 사람인 거예요. 동사한 거예요. 그 알프스 쪽에서 이제 상냥하다가 죽은 상태로 그 사람의 몸에 58개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대. 그러니까 청동기 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도 문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관련된 문신은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식의 냉동된 미라라고 할 수 있죠. 5000여 년 전에 냉동된 미라의 문신 흔적을 보면 이렇게 약간 연필 같은 그런 색깔로 주기적인 문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무늬의 문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부터 문신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신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제가 좀 알아봤어요. 문신은 도대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첫 번째, 이런 초창기의 문신은 다소 주술적인 의미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냥을 나가는데 두려운 거야.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막 뭐 호랑이 문신을 새겨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호랑이다. 너는 호랑이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사냥을 나갔을 때 너를 건들지 못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호랑이 문신을 한다던가, 약간 종교적 의미. 본인들이 곰부족이다. 그럼 곰에 관련된 상징물을 이제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그 부족 전체가. 근데 주로 이제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많이 그런 종교적 주술적 의미로 많이 새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막 종족들, 뭐 우리가 문신으로 유명한 종족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남아있는데 아프리카 부족도 이제 문신을 새겼고, 뭐 마오리족이라던가 사모아족이라던가 이런 부족들은 예전부터 이런 문신을 새겼고, 마오리 부족 사람들은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새겨요. 그리고 마오리 부족분들은 이미 뉴질랜드 원주민이잖아요. 혀를 꼭 이렇게 최대한 길게, 그리고 문신을 새기고 눈은 크게 뜨고 혀는 최대한 길게, 이게 이제 남성성을 표현하고 그 동물한테 본인의 그런 위협을 하려고 저런 표정을 지은 거래요. 위협보다는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내가 동물이면은 메롱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눈은 최대한 크게 뜨고 혀는 최대한 길게 뽑아야 된대요. 싱크로 나랑 닮으신 것 같은데 이분. 근데 얼굴에 이렇게 정형화된 이런 문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분들은 문신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페인팅을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고대 마오리족들은 이렇게 문신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얼굴에 문신을 한 게 멋있을수록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그것에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문신에 너무 멋있다. 어머 저런 문신 한 남자는 처음이야. 설레요.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얼굴에 문신을 한 게 인기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오리 부족들도 이런 얼굴에 문신을 하고 부족들이 꾸미는 역할 그리고 주술적인 의미도 있고 그 부족의 그런 상징인 그러한 무늬를 새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장식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장식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문신으로 자기 몸을 장식하고 여자들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라이너 문신을 요즘에도 아이라인 문신해요. 저도 한창 막 고민했었어요.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눈썹 문신하고 아이라인 문신을 하거든요. 저도 전 눈썹은 진한 편이라 끝에만 좀 할까 했었는데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 눈썹 원래 더 진한데 이렇게 하면 좀 짱구 눈썹 될까봐 안 했는데 아이라인 눈썹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아이라인 눈썹을 하면 쌩얼스러움이 사라지잖아요. 화장을 안 한 것 같은 쌩얼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어도 아이라인이 돼 있잖아.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요즘은 문신 기술이 이제 이런 연구 화장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자연스러운데 옛날에 우리 엄마 때 아이라인 문신이 좀 웃겼거든요. 푸르스름 해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도 아이라인 문신 했었어. 푸르스름 해가지고 좀 웃겨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나올까봐 걱정돼서 이제 안 했는데 요즘은 많이 좀 이쁘게도 되더라고요. 그런 식의 반영구 화장적인 그런 문신을 이집트에서 이미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요런 엄청 아이라이너 이거 완전 스모키의 원조 아니에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문신으로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특히 헤나라는 염료가 있어가지고 그 헤나를 가지고 머리를 염색도 하기도 하고 얼굴에다 문신을 하기도 하고 그 헤나를 일시적으로 문신하는 걸 헤나라고도 하지만 이집트는 그 헤나의 염료를 바늘이나 그런 뾰족한 나무 같은 거로 상처를 내가지고 만들어서 영구적으로도 헤나 문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장식의 의미가 있었어요. 문신은. 요즘 사람들도 거의 장식의 의미에 가깝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신에 대한 좀 이렇게 안 좋은 선입견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바로 내가 이거는 사진을 깜빡하고 안 떴네. 잠시만요. 자, 금방 따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낙인을 찍듯이 문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노 보셨죠? 추노에 보면은 등짝에다가 이제 인두를 지진다든지 약간 문신 느낌으로 찍잖아요. 추노라고 막 쓰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먹물로 지진 다음에 먹물을 입힌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추노 문신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노비들이 이제 도망가거나 죄를 지었거나 하면 낙인 찍듯이 이렇게 추노 문신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KBS에서 했었던 추노. 조선시대에도 이런 추노, 이제 도망간 노비들한테, 도망갈까봐, 노비들한테 노비 낙인을 찍어가지고 문신처럼 이렇게 남기기도 했고, 몸에다가, 이제 화상을 입히기도 한 거죠. 화상을 입히거나, 이제 먹물로 이렇게 찍거나. 그런 일도 있었고, 노비들을 낙인 찍히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형벌의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문신을 했던 건 고려시대가 최초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도둑놈의 도자를 몸에다 새겨가지고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한 사람이다. 도둑질을 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런 식의 의미로 형벌적인 낙인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형벌의 의미로 이렇게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고대 로마에서는요, 죄인이나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겨넣기도 했었대요. 그리고 뭐 일본에서도 일본 700년경 반란을 꾀한 자에게 문신형을 선고해서 좀 이렇게 굴욕적인 문신, 이 사람은 반란을 역모를 꾀한 거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가족들까지 모두 다 문신을 해가지고 좀 굴욕적인 형벌의 문신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형벌의 문신이 의미가 없어진 건 바로 17세기 때부터 17세기에 이제 장식용인 문신이 막 유행을 하게 돼요. 17세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무래도 뱃사람들이 그런
장식적인 그런 무용담, 자신이 섬사람이 아니라 뱃사람, 배를 타면서 뭐 고래를 만났다던가 해서 막 고래를 새기고, 무용담 같은 경우 아니면은 이제 무사귀환을 위한 그런 문신을 이렇게 장식적으로 새기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덮는 거야. 문신을 덮는 거야. 자기 형벌적인 그런 문신이 있었다면 거기다가 이제 장식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형벌의 문신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17세기부터. 그래서 형벌적인 그러한 문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조금 문신에 대한 조금 혐오감, 불쾌감, 좀 그런 선입견이 좀 유교적으로 생기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문신은 이런 부족장들, 이런 원시 부족분들에게 그런 계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계급이나 지위를 나타내는데 문신을 쓰기도 했대요. 마셜 제도에 있는 원시 부족에게는 턱과 얼굴을 장식하는 건 추정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아까 마오리족도 지위가 높을수록 얼굴에 빈틈없는 문신을 한대요. 얼굴에 문신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래요. 그런 식으로 특이한 문신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시리 조용히 해.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수를 뜻하는 해골이나 뱀에 물린 심장 이런 식으로,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는 좀, 막 그런, 악귀를 내쫓는 그런적인 부적 같은 그런 의미라던가, 군인들이 전쟁에 가서 살아 돌아오기 위한 또 그런 주술적인 의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미로 문신이 유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신이 역사가 되게 길고 문신의 그런 의미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신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신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예전 고대의 이런 문신들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첫 번째 이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인디언의 문신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제 서양의 그 서부 개척을 하면서 인디언들을 딱 처음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의 문신을 보고. 근데 이런 문신에 대한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제 17세기 전에 15세기, 16세기부터 신앙로 개척을 하기 시작하고 막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런 인디언이라던가 이런 원시 부족들이 문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왜 옷을 안 입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신이 가득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좀 옷 같은 느낌으로 문신을 해가지고 멀리서는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대. 봤더니 문신인 거야. 이렇게 몸에다 문신을 새기다니 미개하다. 그런 식으로 서양 사람 입장에서, 개척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마인드가 또한 우리나라에도 조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문신은 미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원시 부족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약간의 선입견이 남아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족들이 많이 문신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온몸에 문신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자랑하기도 하고, 이제 이 원시 부족들은 문신의 의미가 정말 다양해요. 이제 15세에 성년이 되면 하는 문신이 또 따로 있고, 태어나서 몇 살이 지나면 하는 문신이 따로 있고, 그 부족들마다 그 문신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평양 주변 섬들이라던가 마오리족, 사모아족, 정말 많은 부족들이 문신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문신을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문신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이잖아요. 몸이 까만데 문신을 어떻게 할까요? 흰색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몸이 이제 피부가 검기 때문에 상처를 내서 문신을 했다고 해요. 상처를 일부러 이렇게 칼로 살짝 벤 다음에 그 상처를 가지고 딱쟁이를 지지 않게, 딱쟁이 지면 또 뜯어내고 정말 아팠겠다. 이렇게 하면은 새살이 돋잖아요. 새살이 하얗게 돋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신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찢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상처를 살짝 낸 뒤 거기를 약간 살을 녹이는 그러한 염료를 써가지고 이제 약간 그런 염산 같은 비슷한 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살에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해서 하얗게 상처를 내서 했다고 해요. 근데 문신의 종류가 진짜 많은데 아프대요, 문신하는 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염료 넣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엔 문신을 진짜 어떻게 했냐면 바늘에 이렇게 바늘을 찌르는데 먼저 찌르고 거기다가 진짜 바늘에 먹물을 찍어가지고 문신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일본 스타일이죠. 먹물을 찍어가지고 촘촘촘촘히. 그래서 문신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또 문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일본 문신이 대표적인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일본 문신이에요. 이제 일본 문신, 어머, 이분 엉덩이, 죄송해요. 저기, 엉덩이 뭐 벗은 줄 몰랐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남자분인 것 같은데, 네, 본의 아니게 전신을 보여드렸네요. 이게 마치 티셔츠를 입은 것 마냥, 이게 바로 일본 문신 대표적인 어레즈미입니다. 제가 이따 문신의 종류도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일본에는, 약간 자신을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유행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에도 시대 때, 일본의 에도 시대 때 이런 무사들이라던가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소방관이라던가 아무튼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수호하기 위해서 내 몸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뭐 용을 이렇게 문신을 한다던가, 이 사람은 되게 좀 용맹한 무사를 새긴 것 같아요. 느낌이 사람을 새긴 것 같죠? 그런다든지 뭐 잉어, 붕어도 아나? 붕어 맞나요? 잉어는 확실한데. 근데 그런 식의 그 일본 입장에서 자신들을 수호해주는 그러한 동물, 뭐 그런 주작 같은 거, 황룡, 뭐죠? 사신도,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해요. 아니면 이제 삼국지의 인물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몸에다가 빽빽하게 문신하는 거. 어레즈미가 제일 아프대요. 이게 제일 고난도 문신이라고 할 수 있죠. 저 촘촘한 그런 색깔 하나하나를 다 먹으로 넣는 거예요. 정말 동양화 느낌을 몸에다 그림 그리는 거야. 그치만 이거를 다 바늘로 찔러서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일본 이 어레즈미 이 문신은 일종의 테스트? 야쿠자들의 그런 테스트? 네가 이걸 견딜 수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형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우리 조직에 들어오려면 이 문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거라던가 이렇게 뭐 사무라이의 기계 이런 걸 표현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조폭 문화가 야쿠자의 문화를 많이 배웠어요. 많이 본땄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폭들도 이렇게 문신을 하게 된 거죠. 문신 자체가 멋있다라고 느꼈다라는 것 자체도 꼭 그건 일본 거 따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직폭력배 분들이 문신을 하게 된 거는 야쿠자의 영향을 받은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주로 이런 일본 스타일 문신을 특히 또 이런 조폭 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일본도 이제 문신의 역사가 되게 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문신을 하게 됐냐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문신을 봤을 때 일본 문신을 또 알아줘요. 일본의 그런 특별한 문신, 특이하다고. 일본 문신. 내가 너무 내용을 많이 준비해서 쓸데없이. 여기 있다. 자, 일본 문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요. 자, 일본 문신은 외국 사람들이 딱 보고 봤을 때 삼국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중국에서. 고고학적 자료를 봤을 때 중국 역사에서 3세기에 이제 정말 옛날에 3세기에 기록된 삼국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남자든 어른이나 아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얼굴에 먹물로 글자를 새기고 몸뚱이에도 바늘로 먹물을 찍어서 글자나 그림을 만든다. 지금 외인이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와 전복 조개를 잘 잡고 몸뚱이에 그림을 넣는 건 역시 큰 물고기나 물새를 피하기 위한 자기 호신용으로 새긴 것이다. 그래서 점점점 그러다 장식으로 이제 새기게 된 거죠. 삼국지 뭐 이런 데서 이런 동의전 이런 데 외인에 관련된 문신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언제부터 이제 새기 시작했냐면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봤을 때 일본은 약 기원전 5000년경 석기 시대부터 일본도 이렇게 문신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제 관련된 그 근처에, 홋카이도 근처에 있는 그 부족들이 아이누인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문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문신을 한 이유가 이제 문신을 하지 않으면 죽은 후에 자기 조상들이 자신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신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러한 전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누 부족부터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이제 문신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아주 옛날부터 문신을 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은 문신을 되게 즐기는 또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그 위안부 할머니분들 몸에다가 엄청나게 또 문신을 새겼어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냥 가지고 노는 물건인 거지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한 명씩 물건 다 이렇게 먹물로 이렇게 바늘로 찔러대가지고 고통스럽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도망을 갔다.
그 위안소에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분이 어렸을 때 이제 위안부 소녀가 도망을 갔다. 그러면 그 도망가서 잡아온 다음에 온몸에 문신을 새겼대요. 근데 그 문신이 여러분, 옛날에 마취크림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마취크림 바르고 마취하고서 막 문신을 한다는데, 이제 마취크림이나 이제 부분 마취 뭐 이제 불법으로 뭐 하기도 하겠지만, 옛날엔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얼음 바늘로 계속 끊임없이 찌르면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잔인하죠. 저는 이제 자주 체하기 때문에 손을 가끔 따는데, 손 딸 때도 따끔한 것도 아픈데 그 따끔한 거를 끊임없이 계속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미쳐버리지. 어우, 그런 식으로 온몸에 문신을 새겼었어요. 되게 막 흉측하게. 그리고 이제 요러한 악랄한 부분이, 문신 새기는 그러한 부분, 그거를 이제 제가 최근에 봤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을 괴롭힐 때, 뭐 이제 학생들 괴롭힐 때 바늘이나 칼 같은 경우로 이렇게 뭐 약간 굴욕적인 단어, 뭐 sex, 바보, 뭐 이런 거, 막 그런 것들, 막 이런 거를 새긴다고, 넌 네 몸에 문신 새겨야 된다고 그렇게 괴롭힌다는 걸 보면서, 아니 학생들이 그 힘없는 학생한테 그렇게 칼로 문신 새기듯이 그렇게 글씨를 새기는 게,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위안부 그 할머니분들한테 문신 새긴 거랑 뭐가 다른가, 어쩜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신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일본 문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일본도 문신이 좀 유명한 나라고, 베트남에서도 이런 오래된 문신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옛 신화와 전설을 담고 있는 책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 백성들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종종 교룡에게 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아뢰었더니, 3만 종족은 수족과 다르다. 교룡이 자기 부류는 좋아하고 다른 부류는 싫어하니 너희들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룡이 싫어하는 용의 모습, 그러니까 교룡이라는 게 약간 도마뱀 같은 그런 애들한테 피해를 당하니까 용의 모양을 니네가 문신을 새기면은 다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역시 호신용으로 이제 문신을 새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베트남의 문신 역사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그럼 우리나라 문신의 역사. 우리나라의 문신의 역사를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문신의 역사가 내용적으로 이렇게 사료가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문신에 대한 것도 역시 중국 역사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중국의 역시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3가지 내용을 찾았는데, 남자들은 때때로 몸뚱이에 바늘로 먹물을 넣어 글씨나 그림을 그린다. 이것을 문신이라고 한다. 라고 삼국지와 동의전에 한나라 때 책에 남아있고요. 사료에 남아있고, 또 남자나 여자가 모두 외와 같이 바늘로 몸뚱이에 먹물을 넣어 글씨나 그림을 그렸다라는 게 변환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게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그 남쪽 국경은 외와 가까운 까닭에 외의 풍속을 닮아 역시 몸뚱이에 바늘로 먹물을 넣어 그림을 그린 자가 있었다라고 후한서에 남아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만 중에서 변환해서, 특히 사만에서 그 예전에 고조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안, 그 사만에서 이제 이런 문신의 기록이 있었다라는 거고, 고구려나 옥저나 동해 같은 북방 민족에서는 문신을 했었다는 그런 기록은 일단은 남아있지 않아요. 했을 수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사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신이 유행하지 않았을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삼국시대에도 문신의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문신을 했다, 문신이 유행했다 이런 내용은 없고, 그러다가 이제 고려 때는 형벌로 문신을 새겼다, 벌주기 위해서 새겼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런 노비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추노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노꾼들 이런 애들이 막 문신을 새기고, 이런 추노와 관련된 노비 문신을 새기는 형벌이 있었다라는 거. 도망치는 경우에 잡아다가 문신을 새긴다. 또 못 도망가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겨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신의 역사가 약간 문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것이 이런 형벌, 그리고 미개한 원시인들이 하는 것이 문신이다. 뭐 이런 거 2번째. 그리고 3번째는 가장 큰 건 조폭들이 문신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문신을 온몸에 새긴 것에 대한 약간 두려움과
혐오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TV에서 문신을 한 이런 래퍼나 그런 가수나 뭐 이런 연예인들이 그걸 테이핑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 또한 근데 시대적으로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죠. 문신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자나 조폭은 아닌 거고, 요즘은 패션의 하나로 문신이 들어왔거든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냐면, 지금 문신이 요즘은 이제 패션으로 유행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 호주 같은 데는 거의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이제 문신을 하고 있고요. 뭐 일본도 문신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 1.5% 정도로 문신을 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학생들도 문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문신이 불법이에요. 문신을 시술하는 것도 불법이고, 이런 전문가, 의사가 문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의사가 문신을 한 경우가 정말 드물고, 거의 다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타투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문신하는 걸 배워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 이게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문신을 이제 패션으로 받아들이고, 법적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불법으로 오히려 시술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법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문신을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문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을 법적으로 따게 해주고, 좀 더 위생적인 장소에서 할 수 있게, 주로 문신을 출장을 오거나 아니면 그 사람 집으로 가거나 이러거든요. 좀 위생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신을 해주는 곳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조폭을 꿈꾸는 그런 어린 학생들이라던가 뭐 일진이라던가 그런 애들이 이제 장난으로 친구들이랑 문신을 새기기도 해요. 본인이 직접 새기는 거예요. 일명 개문신이라고 하는데, 그냥 삐뚤빼뚤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나중에 한 다음에 너무 창피해, 너무 유치하게 했어, 뭐 예를 들어 뭐 자기네 학생 때 뭐 이렇게 막 일진회 뭐 이런 거를 막 새긴 다음에 나중에 너무 없애고 싶은 거야. 그럼 진짜 그거 없앴는데 진짜 엄청난 고통과 돈이 레이저로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문신을 이제는 꼭 반드시 이런 조폭이나 뭐 이런 특별 그런 부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제 패션처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차라리 합법화 해가지고 위생 상태를 깨끗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또 많이 할까? 근데 문신 자체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조폭 아저씨들이 문신을 많이 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 문신 많이 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강남 쪽에서 이렇게 밴드 사무실을 하셨었는데, 요즘의 노래방, 가라오케 이런 것들 반주, 대리운전 그런 거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음악 하시는 아저씨들이 많았고, 약간의 깡패짓 하시는 아빠 친구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문신이 다 있었어요. 근데 좀 웃긴 문신이었어. 그때 어렸을 때 내 문신 봤던 거 생각하면 정말 이런 문신이었다? 덩치 스머프 문신. 아빠 친구분 중에 여기다 그 문신한 분 있었어요. 정말 하트의 화살표. 요거는 약간 마도로스 스타일이래요. 요런 문신은 뱃사람들이 많이 했던 거래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한쪽 팔뚝에다 문신하는 거, 남자답다, 문신을 하면 남자답다 이래가지고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문신을 많이 봤었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그냥 조금 무섭다, 아팠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요즘 어느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문신을 패션으로 많이 레터링, 뭐 서로 커플 문신 이런 거 많이 하는 게, 문신 자체가 그렇게 꼭 불량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문신을 했다고 해서 문신을 하면은 노는 남자, 뭐 노는 여자라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매우 신실하고 놀지 않는 애도 자기 자식 이름을 새겼거든요. 그래서 별로 저는 요즘에는 조금 많이 트여졌어요. 그래서 저도 문신에 대해서 뭐 지금은 딱히 할 게 없지만, 뭐 역사를 좋아하니까 히스토리 막 이런 거? 근데 만약에 내가 문신을 하게 되면은 좀 나밖에 안 보이는 위치에다가 나중에 내 자식 이름을 새긴다던가 그런 건 하고 싶어요. 아니면 엄마 이름? 뭐 엄마 아빠 이름이라던가 뭐 내 자식 이름, 이런 가족 이름은 새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빠는 말고 엄마 아빠만. 뭐 이런 거. 남편도 안 돼. 남편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이제 연예인들 문신 많이 한 거 중에서 이제 키썸이 엄마 이름을 새겼잖아요. 나 그런 게 좀 멋져 보이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문신한 것 자체가 물론 학생 때 하는 건 불법이고 안 되겠지만 20살 넘어서 본인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싫은가요? 지금 채팅창에서 어떤 분은 저는 와이프 이름으로 했다고. 멋지다. 근데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막 뭐 내 남편이 이렇게 내 이름을 새긴다 그러면 좀 감동이긴 하겠다. 근데 나중에 싸우면 막 지워야 돼? 근데 그렇게 사귄다는 것 자체가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그런 또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보고 새기라고 하면은 조금 왜? 막 이렇겠지만 남이 새긴다고 하면 좀 감동일 것 같네요. 내가 새길 자신은 없지만 감동일 것 같아요. 그거 하니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집착남 사건이 있었죠. 문신과 관련해서 제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이렇게 MBN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요가 강사인 기혁씨가 펀드 매니저인 니은씨를 만나서 약혼을 하고 동거를 하게 되는데 이 니은씨가 엄청나게 의처증인 거예요. 경비아저씨랑 대화했다고, 뭐 택배 찾아오면서 경비아저씨랑 좀 대화하고 웃었다고 뭐라고 하고 자기 친구들 소개하는 자리에서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 웃으며 대화 나눴다고. 아주 우주 최고 의처증인 거야.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기혁씨의 티셔츠를 가위로 자르고 벌 받아야 된다고 등에다 문신을 새겼대요. 이분은 근데 문신은 어떻게 새긴 거? 먹물로 그냥 새긴 건가? 어떻게 새긴 걸까요? 이분 뭐 프로 문신러야? 뭐 이렇게 글씨를. 그래서 문신을 새겨가지고 문신 내용이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죽을 때까지 김도훈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한다. 이게 가명이에요? 뭐 다른 남자와 절대 접촉하지 않는다. 이거를 등에다 새긴 거예요. 이제 딴 남자한테 몸 보여주지 말라고. 이게 실화야. 그래서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이런 슈퍼 의초증이 다 있나. 와, 이 여자는 이 남자랑 왜. 아무튼 이런 가리와 사는 여자라서 실제 상황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요즘 그런 집착남의 문신 활용법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벗었을 때 사귀지 않고는 보여줄 수 없는 부위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새기고 싶다. 그러는 거야. 남자친구가 막 그러면은 이제 싫어 그러면 뭐야 우리 사랑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약간 애정을 시험하는 식으로 문신을 하는 경우 진짜 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 해 새겨. 그래서 나 새길 테니까 너도 새겨. 너 콜 나도 새길게. 그래서 둘이 막 새겨. 그 다음에 이제 헤어져. 이제 지워야죠. 그런 식으로 남자친구 바꿀 때마다 문신을 새기고 또 그런 이제 문신은 또 그런 문제가 있어. 커플 문신의 폐해입니다. 이제 뭐 커플링, 뭐 커플 요금 이제 이런 것도 뒤끝이 있지만 문신이 제일 뒤끝이 많이 남어. 지워야 돼. 지울 때 너무 힘들어. 그런 게 좀 문제인가 아닌가. 네. 근데 문신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이제 우리나라로 확 돌아오느라고 이제 다른 나라의 문신을 좀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제가 문신이 자꾸 섬사람들이래. 뱃사람들한테 문신이 유행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서양의 문신이 알려지게 된 것도 그런 루트입니다. 이 보시면 제임스 쿡의 3차 항해 이래가지고 중세 유럽인들이 1700년대에 이제 폴리네시아 이런 태평양 지역에 이제 신항로 개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섬들을 막 발견하면서 영국의 제임스 쿡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배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임스 쿡이 그들로부터 전달된 그런 타투 문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섬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의 그런 타투를 보고 이쁘다 멋지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런 뱃사람들이 그 타투를 새기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에 전달이 됐고, 이런 이제 마도로스, 뱃사람들의 그런 타투들, 그런 무사귀환을 바라는 느낌, 그리고 주술적인 의미, 뭐 약간 좀 몸의 건강을 위한 주술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약간 남성미를 좀 과시하는 그런 식의 타투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보면은, 그래서 이 타투샵이 1870년대 영국에 나타나게 됐는데, 선원,
주로 영국에서의 선원들, 영국은 뱃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원래는 하부계층들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상류층들도 유행을 했대요. 문신이. 그래서 고급스러운, 고통스럽지만 고급스러운 형태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1970년대가 되고 나서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제 문신이라는 것 자체가 패션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서구 패션, 뭐 이런 힙합 하는 사람이라던가 젊은이들의 그런 반항의 의미, 뭐 이런 거, 타투,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타투라는 거는 우리가 문신이 타투라고 하잖아요. 이 타투라는 것이 타이티에서 온 거래요. 타이티 원주민들이 이제 그런 타투한 걸, 그 문신한 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타이티라는 그런 이름에서 타투가 온 것이라고요. 멋지다는 의미로 이제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신을 안 보여드린 게 뭐 이런 추장들의 이런 문신 문양도 있고요. 파지리크 추장들 팔에 새긴 거. 그러니까 추장의 의미, 계급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장이면은 이 무늬를 꼭 새겨야 된다. 뭐 달리는 말, 뭐 이런 멋진 의미를 새겨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모아 여성, 이제 그 사모아족에서도 사모아 여성이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옷처럼 새겨요.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팔 쪽에. 많이 아프겠죠? 문신의 고통을 좀 참고 있어요. 되게 따가울 텐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고대 문신의 그러한 사진 자료들을 보면 다소 야하지만 좀 봐주세요. 보시면 아즈텍의 신 코찰코아틀의 석상에 남아있는 문신입니다. 아스텍 문명에서도 이런 석상에 이런 문신이 이제 돌로 남아있는 거 보면은 아스텍 문명도 문신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문신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이런 아까 말한 마오리족이라던가 이런 사모아족, 이런 섬에 있는 부족들이라던가 원시 부족들은 여전히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런 문신과 관련된 병역 기피 이야기도 했죠. 예전에는 문신을 전신으로 하면은 병역이 면제가 됐었나봐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역 기피로 문신하지 마세요. 진짜 영창 가요. 그래서 온몸에 문신 생기는 20대가 결국에는 잡혔고, 병역 기피자를 다 잡아낸다고요. 일부러. 그래서 이 문신을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병역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문신을 하게 하도록 이렇게 강하게 잡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런 문신이라는 거는 하나의, 우리가 귀를 뚫고, 귀 뚫는 건 간단하지만 조금 더 강하게 자기 몸을 장식하고 싶은 사람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귓구멍을 늘리는 피어싱을 하죠. 귀 피어싱, 코 피어싱, 혀 피어싱, 입술 피어싱, 뭐 이런 거, 배꼽 피어싱 이런 거. 피어싱도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었어요. 내가 피어싱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그때 예전에 서울극장 앞에서 본 사람이었는데 귀에 피어싱을 하고 되게 많이 뚫었어. 거기 담배로 꽂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멋으로 꽂은 담배인가 진짜 피려고 하는 담배인가 그냥 유심히 봤는데, 조금 있다가 그 담배를 빼서 피더라고요. 뭐야? 담배 보관 용도구나. 진짜 피더라고요. 디스였어요, 디스. 디스를 여기에 꽂고 있다가 피더라고요. 좀 멋진 것 같으면서 되게 웃기면서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럼 피어싱. 피어싱도 뭐 본인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문화인 거지, 막 피어싱은 혐오스럽다, 진짜 싫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신도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자기 몸을 장식하기 위한, 인간은 뭔가 남들과 튀고 싶고 내 몸을 꾸미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고, 그 욕구의 하나로 문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신은 그런,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피어싱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바디 페인팅. 바디 페인팅도 요즘에도 하나의 예술적인 분야로 바디 페인팅 대회도 하고 바디 페인팅을 꾸준히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이 바디 페인팅도 나름 되게 고통스럽다고. 여기 몸에다 다 그림 그리고 하려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이거 씻기도 되게 힘들고. 근데 몸에다가 자꾸 자기 몸에다가 뭔가 페인팅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하나의 아트로 표현을 하는 건데, 문신은 이것을 평생 그냥 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디 페인팅하고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의 약간 선입견이 조금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많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모든 부족들의 그런 문신의 특징 같은 것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 문신의 역사까지 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문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신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어떠신지. 우리나라는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비위생적인 문제라던가, 그리고 몰래 암암리에 하는 게 오히려 또 불법인 게 또 막 더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불법이지만 문신이 너무 많이 흔해졌어요. 이제 홍대나 저쪽 뭐 그런데 뭐 이태원 가면은 문신 하는데 너무 많고, 그리고 문신을 새기는 게 또 출장을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예 그냥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문신을 할 수 있는 네일 아티스트 그런 것처럼 문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의료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피부에 관한 이게 그런 알러지 테스트라던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무조건 솔직히 눈썹 문신 이렇게 하시는 우리 엄마 친구도 그거 하시는데 야매 문신은 야매로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합법적으로 해서 그 문신의 자격증을 이제 문신 타투이스트 자격증을 제대로 좀 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문신의 역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문신의 종류도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